유럽의 푸른 상공에서 힘찬 날갯짓을 한 한국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도전 미션은 다름 아닌 독도는 우리 땅! 오토바이를 타고 90일간 유럽 일주를 한 조준영 씨. 그는 유럽 전역을 돌며 독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온몸과 마음으로 알린 조준영 씨. 그의 특별한 도전기입니다. 아침 시간. 서둘러 어디론가 가는 조준영 씨. 그가 도착한 곳은 열띤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강의실입니다. 준영 씨는 요즘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동물의 리얼 모피보다 더 모피스러운 가짜 모피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점점 많은 브랜드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패션 학교에서 패션 유통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1살 나이에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한 것이죠. 오전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준영 씨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반찬 없는 도시락이지만 새 도전에 벅찬 그에겐 꿀맛입니다. 오늘은 그의 여행기가 특별 메뉴로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한복 입고 아리랑 틀어놓고 한복 플랜카드 들고서는 외국인들한테 막 한국도 알리고. 한 막판 좋았어요? 좋은 나라는 좋고 관심 별로 없는 나라는 그냥 그래요? 준영 씨는 얼마 전 아주 특별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IT 기업에 근무하던 준영 씨는 지난해 여름 휴직기를 내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90일간 유럽 일주를 하며 펼친 독도 캠페인. 30살 준영 씨가 시도한 생애 첫 가슴 떨리는 도전이었죠. 그 전에 저와 다른 좀 멋진 일들을 한번 꾸며보고 싶었어요. 제 자신을 위로할 수 있고 제 자신한테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요. 독도라는 거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독도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과제까지 마치고 오느라 밤늦은 시간 집에 돌아온 준영 씨. 어쩌면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준영 씨의 도전을 믿고 지켜봐 주신 어머니입니다. 여기 베를린에서 받았던 거거든요. 집안 곳곳에 유럽에서 펼쳤던 독도 캠페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응원의 글귀로 가득한 이 플래카드엔 당시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요, 이렇게 독도 관련 캠페인을 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한인텔 쪽에서 계셨던 이제 실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은 시점부터 이후부터는 숙소를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갖고요. 숙소를 제공받고, 거기에 캠페인에 관련돼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저에 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이거를 보고 제가 힘을 내라고. 쉽지 않은 도전에 큰 힘이 되어준 건 독도를 향한 한국인들의 애정과 열정이었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에겐 많은 응원군이 있었던 거죠. 여기 플랜카드는 여기 있고요. 이게 제가 3달 동안 사용하던 거거든요. 엑스트라는 하성초 단장님 드렸어요. 그분이 저기 독도 관련 그 박물관을 베를린에 만드실 거래요. 새 거는 드리고 제가 사용했었던 헌 거는 제가 갖고 왔죠. 독도는 한국의 섬이라는 영문을 크게 써서 플래카드도 만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사진과 글귀를 선택해서 만든 겁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 앞으로 가서요. 유동인구가 언제쯤 많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물을 보고 나오실 때가 사람들이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보고 있다가요. 이렇게 펼쳤던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건축물들 앞에서는 음향기기가 나왔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요 이미지를 보셔야 되니까 아주 활동적인 춤을 추거나 이러진 않고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냥 투스텝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춤췄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옆에서 같이 따라서 해주시던 분들도 외국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그분들 못 따라하게 앞으로도 갔다가 뭐 이렇게 멈췄다가 뭐 뒤로도 갔다 이런 것도 했고요. 그 얼굴 같은 경우 가렸다가 또 확 나오게 이렇게도 했었고, 이렇게 감추고서 이렇게 쉬는 척 하고 있다가 옆에 누가 지나가시면 깜짝 놀라게 확 펴서 이렇게 놀래켰던 적도 있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준영 씨의 캠페인은 유럽의 국가들과 그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에서 이어졌습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나 유럽의 동쪽 끝인 터키를 거쳐 다시 독일로 돌아오기까지 90일 동안 모두 14개국을 경유했습니다. 준영 씨의 교통수단은 50cc짜리 작은 스쿠터, 한복 차림으로 유럽 시골 마을의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의 잠자리가 됐습니다. 도시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이 준영 씨의 첫 목적지였습니다. 캠페인을 위해서였죠. 아리랑 음악을 틀어놓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준영 씨는 한국과 독도의 상징이 됐습니다. 캠페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복 대신 한복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 준영 씨. 그가 유럽의 상공에 몸을 던졌습니다. 안전 때문에 플래카드를 들고 뛰어내리진 못했지만 그는 마음껏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침도 잊지 않았죠. 독도는 우리 땅!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캠페인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해변, 지하철, 그리고 지방의 작은 도로까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는 팸플릿을 펼쳐들었습니다. 사실 독도 캠페인을 시도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큰 힘이 돼주셨습니다. 준이야,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거기 갔다가 그 패션 학교 갔다가 그럼 네가 이제 앞으로 할 일, 그에 대한 그 목표는 다 세워놓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뭐 패션을 한다는 거야, 뭐? 의상, 제조랑 유통. 제조, 독도 캠페인에 패션 마케팅 공부까지 연이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아들을 늘 믿고 격려해 주시죠. 하는 거고 사랑스럽고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거 반면에 또 호응하는 분들이 많이 얘가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그런 걸 봤을 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여행만 갔다 오는 것보다는 더 깊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그 또 더운데 한복을 입고 얘가 뭐 한복을 그 더운데 입고 거기서 하는 걸 보고 아 참 잘하고 있구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인지 유난히 자립심이 강했던 준영 씨는 중학교 때부터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곤 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가보지를 못했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제가 이제 뭐 비포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게 어려워지고 나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저는 지 스스로 했어요. 돈을 날 벌어다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신문도 돌리고 이래가지고 몰랐어. 아침에 애인데도 그렇게 쭉 커왔기 때문에 제가 뭐 하면은 그냥 믿지요. 그런 준영 씨에게도 유럽 일주 독도 캠페인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끝에 오토바이를 타고 유라시아를 횡단한 권준호 씨를 알게 됐고 그의 경험담을 직접 들으면서 구체적인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정성을 쏟아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텐트와 한복 협찬을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는 한 2번 정도 나갔고요. 주말 시간 이용해서 가방에다가 백팩에다가 프린팅을 다 해서 개별로 다 포장을 해서 무슨 한복집이라는 프린팅을 다 해갔고요. 저에 대한 자기소개서, 근본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그다음 한복의 필요한 이유와 요청서 이렇게 3가지를 동봉을 해서요. 한복집 하나하나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50여 곳 남짓한 한복집을 방문한 끝에 협찬을 해주겠다는 한복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선 청년의 말에 귀 기울여준 사람은 박술려 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변변찮게. 아니야. 한복계의 대가와 젊은 청년.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두 사람 사이에 이젠 함께 나눌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독도 유럽 바이크 캠페인 갔었을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 안 입었으면 별로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렇게 그 한복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데가 스페인, 런던, 파리. 파리. 예. 그리고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바람에 날리는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바람에 온 뭐 이런 거. 예. 왜냐면 제가 캠페인하면서 걸어 다니니까요. 그게 이게 휘날렸구나. 예. 그래서 쾌자가 뒤로 막 날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나 봐요. 큰 무대 위의 패션쇼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의 생생한 경험들. 박술려 씨에게도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네, 새롭죠. 예, 새롭게. 그러니까 이런 색상이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예측한. 왜냐면 거의 블루색만 네. 입고. 네네. 또 남자가 이런 색상을 입었는데도 너무 예쁘다고. 예. 그리고 좋아했던 거 바람에 날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대요. 예. 내가 영국에 1년 전에 갔다 왔을 때, 그때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 한복 문화를 외국에다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한복을 입고 이렇게 백화점이나 트라팔가 광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옷이 자꾸 중국 옷이냐는 그 반문이 많았어. 굉장히 물음에 이거 코리아다라고 말로 계속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그러고 싶다 했는데 본인 비용을 들여서 우리 독도라는 이 정말 훌륭한 이 지역을 알리러 외국을 간다 하는데 내가 물질적인 도움은 못 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를 하자. 사실 박술려 씨도 한복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의 협찬 제안을 모두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녀가 마음을 연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이었죠. 그리고 본인이 쭉 써서 제안서도 갖고 왔고요. 문자로도 선생님 그 옷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옷을 아끼겠다는 사실은 그것이 진정성에 부합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이거 외국 갔다 오더니 이상한 거 배운 거. 이 허그는 한국 스타일 아니에요.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 제안서를 만들고 발품을 팔아 마음을 함께 나눌 협찬자를 찾았던 준영 씨. 그의 진심이 한복 패션업계 대가의 마음도 움직였던 겁니다.
그의 진심은 유럽 현지에서도 통했습니다. 허리 세기거든요. 독도 캠페인 중에 만난 한국인들은 음식은 물론 아끼는 물건들도 선뜻 내주었습니다. 다용도 칼도 그때 받은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베를린에서 송기정 선수 기념 마라톤으로 받았던 메달이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완주하고 그리고 받았던 메달이고, 원래는 제가 참석했던 마라톤이 이제 2회였거든요. 근데 독도 지킴이 재단에서 회장님이신 하성철 단장님께서 기념으로 1회 것도 메달을 주셨어요. 초청을 받아 참여한 마라톤 대회. 그곳에서도 캠페인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90일간의 긴 여정이 늘 활기차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응이 싸늘할 땐 그도 지쳤습니다. 저녁 7시부터 베니스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 건 플랜카드를 보는 사람은 많지만 그냥 내 마음에 뭔가 그 의정과는 캠페인이 다르게 사람들도 보기만 할 뿐 그렇게 반응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항상 하면서 생각하는 건 나는 과연 이 시점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만 반응을 떠나서 나는 과연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가며 캠페인을 이어갔고 어느새 그만의 캠페인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유럽 여행을 온 한국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을 캠페인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현지 대학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독도의 진실을 유럽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숙소에 묵는 한인 친구들한테 꼬시는 거죠. 야, 형 좋은 이거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재밌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애들이 너무 선뜻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던 경험들도 있고요. 조금 더 재밌게 해볼까? 소셜 네트워크 이용해볼까? 이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같이 해볼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언제쯤 몇 시로 번개로 모이세요. 이래서 같이 했던 경우도 있고요. 독도에 대한 마음만큼은 한결같았던 한국의 청춘들. 그 인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 일부러 올라온 거지 지금. 건희 씨도 유럽에서 만난 후배입니다. 유럽 여행 중이었던 건희 씨는 준영 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들은 잊지 못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때 준비할 게 없어. 박스 찢어가지고 박스 찢어갖고서 이게 매직에 다 쓰고 이 아이디어 좋냐 저 아이디어 좋냐 급하게 한 것 치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더운데도 한복 다 입고. 마치 그 당시로 돌아간 듯한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즉석에서 팸플릿을 만들어 로마의 중심가를 당당히 누비고 다녔던 젊은이들. 독도란 이름으로 하나의 마음이 되었던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콜로세움 갔는데 너는 콜로세움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 네. 콜로세움을 보려고 이태리 온 건데 이 캠페인 하느라고 콜로세움이 안 보인다고. 맞아.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렇지. 어떻게 우연찮게 했는데 이때 진짜 되게 울컥했어요.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반응도 보여주고 되게 사진도 가슴 찡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이게 또 맞아. 저희가 어떤 단체에서 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이 진짜 의미 깊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도 네. 혼자서 진행했던 것들. 시작은 준영 씨 혼자였지만 그의 도전은 그곳에서 만난 모든 한국 청춘들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독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어졌고 도전에 대한 희망도 커져갔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특별하고 잘난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피드백도 얻을 수 없거든요. 혼자 못하면 옆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또 그 주변 사람을 도울 것이고 그런 작은 도전과 도움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전이라는 것들을 많이 제 삶에 넣고 싶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31살이라고 하기엔 순진무구하기까지 한 조준영 씨. 그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일궈낸 90일간의 독도 캠페인. 그의 도전이 아름답습니다.